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자신을 향한 탄핵과 수사에 대해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을 향해선 내란죄를 빌미로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총격 사망 사건이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용의자의 범행 동기가 미 의료 시스템의 불평등에 대한 뿌리 깊은 분노 때문이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보험업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명 부동산 사업가 가문의 형제 3명이 10년 넘게 수십여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예배당이나 학교 등지에서 불법 체류자 체포를 자제하고 있는 현 정책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이 내년부터 모든 서비스에 대해 예약제로 전환합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와 관련해 탄핵이든 수사를 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한 이후 닷새 만인 오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담화를 통해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라며 광란에 칼춤을 춘다고 비판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2년 반 동안 야당은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날을 세우면서 대선 이후부터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고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으로 감사원장과 검사 그리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북한 해킹 공격이 있었다면서 이후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충격적일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이 때문에 비상계엄 당시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이번 비상조치는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은 아니었으며 야당이 대통령의 탄핵을 서두르려는 이유 역시 거대 야당 대표가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선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며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면서 탄핵을 하든 수사를 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가 사상 처음 2만 선을 넘어섰습니다. 금리 인하와 기술 산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11일 나스닥 종합 주가 지수가 동부 시간 정오쯤 사상 처음으로 2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다음 주 열리는 미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노동부가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11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7%, 전월 대비 0.3% 상승했습니다. 주거비 가격이 전월 대비 0.3% 올라 전체 물가지수 상승 40%에 기여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단기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3%로 10월 상승률과 같았습니다. 전월 대비 근원지수 상승률은 0.3%로 넉 달째 같은 수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모두 다우존스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다음 달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확률을 95%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해 여러 기술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대형 기술주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Max 7 names being re-rated again. The temperature check 1 month in is we have a fever. Animal spirits have kicked in. 올해 들어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지수 연중 상승률은 36%까지 올라 S&P 500이나 다우존스 지수 상승률을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피살 사건이 단순 살인 사건을 넘어 사회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용의자를 현대판 로빈 후드라고 지지하면서 엇갈린 시선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그를 부당한 사회 시스템에 맞선 영웅으로 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폭력적인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뉴욕 한복판에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를 총기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26살의 루이지 만조니. 만조니는 살인과 미등록 총기 소지, 신분증 위조 등 5건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는 가운데 체포 당시 만조니가 소지하고 있던 총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와 지문과 정확히 일치하면서 유죄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최대 보험사 CEO의 사망에 현재 미전역에서는 만조니의 범행 동기와 배경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조니 가방에서 발견된 자필 선언문이 퍼지면서 뜻밖의 동정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선언문에는 수년간 허리 통증을 앓아왔던 만조니가 보험사에 횡포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평소 미국 의료보험 체계에 불만을 갖고 있던 보험 가입자들이 만조니의 이야기에 크게 공감하기 시작한 겁니다. This Ivy League hottie named Luigi is the Robin Hood that we never knew that we needed. I listened to Luigi's manifesto this morning 3 times and I cried. Honestly, it's beautiful and I agree with him. At least he left a very powerful message and he highlighted how terrible the healthcare system is in America. I think he'll go down as a hero in history. 특히 막대한 의료보험료 부담에 비해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이 미국 보험의 현실이라며 분노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앞서 경찰이 용의자를 공개 수배할 당시 일부 시민들이 만조니와 비슷한 옷차림을 한 채 거리를 배회하기도 했습니다. 만조니를 경찰에 신고한 맥도날드 매장은 구글에서 평점 테러를 당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만조니를 지지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총격 살해는 여전히 용납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Hear me on this. He is no hero. The real hero in this story is the person who called 911 at McDonald's. Healthcare is a mess in this country, but to celebrate somebody's death is sickening. People are giving him leeway with this because they are fantasizing him a little bit, but I don't think violence should ever be the answer no matter the circumstance. 재력가 집안 출신으로 알려진 만조니는 명문대를 졸업한 엘리트로 지난해까지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만조니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선언문과 건강보험 기록 등 사건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한편 이번 총격 사건 이후 뉴욕 경찰이 기업 임원진들에게 각별한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브라이언 탐슨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의 살인 사건으로 모방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브라이언의 살인 용의자를 지지하고 있는 반응이 확산하면서 보험사 CEO들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거리에서는 이번 살인을 칭찬하는 내용의 포스터가 부착됐고 브라이언의 얼굴에 빨간색 X 표시가 돼 있거나 다른 임원진을 저격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일부 건강보험 CEO들의 이름과 급여가 적힌 게시물도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현재 일부 기업 임원들은 개인 보안을 강화하고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명 부동산 사업가 가문의 형제 3명이 10년 넘게 수십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에 따르면 오렌과 앨런 그리고 탈 알렉산더 형제가 지난 2010년 이후 30명 이상의 여성에게 약물을 투여한 뒤 성폭행하거나 성추행 혐의로 오늘 마이애미에서 체포됐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알렉산더 형제는 부와 지위를 이용해 여행과 고급 호텔 숙박 그리고 이벤트 초대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으며 뉴욕과 마이애미에서 다른 남성들과 공모해 집단 성폭행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he Alexander Brothers sex trafficking agreement went beyond the planned trips and events. On numerous occasions, one or more of the defendants drugged and raped or sexually assaulted women they encountered by chance at bars, at nightclubs, social events, and dating apps. 알렉산더 형제 3명은 모두 2016년 성폭행 사건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 건의 민사소송에 연루됐습니다. 현재 알렉산더 형제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교통사고로 고급 스포츠카가 두 동강 나면서 탑승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달라스 경찰국은 지난 9일 오후 3시쯤 레이크 하일랜드 지역에서 고급 스포츠카 맥라렌과 토요타 코롤라가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스포츠카는 나무와 충돌해 차량이 완전히 파손됐고 탑승자 2명은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토요타 차량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며 맥라렌 차량이 최대 시속 200마일까지 주행 가능한 점을 고려해 과속 여부와 음주운전, 약물 영향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예배당과 학교 등에서 불법 체류자 체포를 자제하는 기존 정책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BC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예배당이나 학교, 병원, 공개 시위 현장 등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 감독관의 승인 없이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지 않는 현 정책을 폐기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체자 추방 작전을 수행하려는 트럼프 당선인의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불체자 체포를 자제하는 정책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년 당시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의 주도로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왔습니다. 내년부터 사회보장국 SSA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국은 방문객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내년 1월 6일부터 모든 서비스에 대한 예약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국 방문 예약은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거주지역 사무소에 직접 전화를 걸어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약계층이나 군인, 중증 질환자 등 예약하기가 여의치 않은 일부 대상자들은 기존과 같이 예약 없이 직접 사무소를 방문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 전역 24개 주에 유통된 일부 밀키트 제품이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공급업체인 리저스파인 푸드가 차치키 소스에 포함된 오이가 살모넬라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어 해당 소스를 포함한 일부 밀키트 제품이 리콜 조치됐습니다. 리콜 대상은 자이로 패밀리 키트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오는 29일에서 내년 1월 7일까지로 표기됐으며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애리조나, 플로리다, 그리고 워싱턴 등 24개 주 스프라우츠 매장에서 판매됐습니다. 당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을 폐기하거나 가까운 매장에서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살모넬라균은 식중독의 원인 중 하나로 설사와 발열, 복통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유아와 임산부 등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은 심각한 증상을 겪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LA 한국문화원과 한국컨텐츠진흥원이 함께 주최하는 제19회 다리 어워드가 어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LA 코리아 센터에서 열린 다리 어워드에는 총 3개의 부문의 시상이 진행된 가운데
올해 인물의 작은 땅의 야수들로 러시아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은 김주혜 작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십 부분으로는 미국 최초의 K-팝 전시를 선보인 그래미 뮤지엄이 수상했고, 올해의 기업으로는 오징어 게임 제작사인 퍼스트맨 스튜디오가 선정됐습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 시즌2 개봉을 앞두고 있는 김지연 퍼스트맨 스튜디오 대표는 오징어 게임으로 문화의 힘을 느꼈다며 앞으로 한국 콘텐츠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랫동안 한국 문화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이전부터 한국 문화를 발견해 주시고 응원을 해주신 이 다리어워즈에서 주신 상이라 더욱 의미가 깊고요.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컨텐츠들이 꽤 경쟁력이 있고 꽤 보편적으로 다양한 감정들을 다채롭게 그려내는 데 있어서 되게 한국인들 특유의 능력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러한 것은 오징어 게임의 성공과 이런 거 여부랑은 상관없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조금 더 지켜보면서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 다리 어워드는 한국과 미국을 잇는 가교를 뜻하는 한국말 다리에서 따온 말로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한국 콘텐츠의 미국 진출에 큰 공헌을 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시즌 12회째를 맞이한 미국판 복면가왕 마스크드 싱어가 다음 주 피날레를 위한 세미파이널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오늘 마스크드 싱어 세미파이널 전에서는 최종 결승전에 진출할 2명의 참가자들이 결정됐습니다. 상위 3명의 참가자들이 결승전 2자리를 두고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며 경쟁한 가운데 가수 AJ 미칼라로 밝혀진 스트로베리 쇼츠케이크가 최종 탈락됐습니다. 시즌 12회 파이널 무대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8시 폭스 채널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한편 마스크드 싱어는 최근 할리우드 명예거리에 입성한 한인 코미디언 켄 정과 가수 로빈 시크, 니콜 세르징거와 그리고 배우 제니 메카시가 패널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치코에서 화재가 발생해 역사적 상징인 비드웰 맨션 전체가 파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치코 소방국은 오늘 새벽 3시 30분쯤 비드웰 맨션 주립역사공원에서 불법 소각이 보고돼 즉시 출동했지만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어 비드웰 맨션이 전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케이시 레이놀즈 치코 시장은 이번 화재로 역사적 유산을 잃었다며 도시 전체에 슬픈 일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현재 당국은 캘리포니아 주립공원 측과 협력해 화재 당시 주변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등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편 1860년대 치코 도시의 초기 정착민이자 캘리포니아 개척자인 존 비드웰의 거주지로 건축된 비드웰 맨션은 역사적 상징이자 인기 있는 관광 명소였으며 올해 봄부터 보수 공사로 임시 폐쇄된 바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운송업체들이 연말 배송 마감일을 발표했습니다. 연방우정국 USPS는 일반 소포 배송인 그라운드 어드밴티지의 경우 늦어도 오는 18일까지, 프라이어티 익스프레스의 경우 21일까지 물품을 붙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페덱스는 5일 배송을 선택할 경우 배송 마감일은 오는 17일이며 당일 배송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는 24일까지 가능합니다. UPS 배송 마감일은 오는 19일이며 항공 배송의 경우 오는 23일까지 붙여야 배송이 가능합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경찰이 어제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에 막히며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경찰은 8시간가량 대치를 벌인 끝에 극히 일부 자료만을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와 서류 봉투를 차량에 싣고 떠납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해 어제 오전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막아선 탓에 대통령실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8시간 만인 저녁 7시 40분쯤 경찰은 경호처와의 논의 끝에 일부 자료를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고선 철수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압수영장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했던 자료들 중에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경찰은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과 경호처, 대통령을 경호하는 100일 경비단, 합동참모본부 지하 통합지휘실 등 4곳을 압수수색해 국무회의 회의록과 대통령실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겁니다. 경찰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장소 특수성을 고려해 먼저 임의 제출로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고 임의 제출이 불가능할 때 관리자 허가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하라는 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강력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공무상 비밀 그리고 군사상 비밀 등의 이유로 직접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결국 영장에 내란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불허한 셈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대해 법과 이전 정부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확보한 자료와 대통령실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을 자료 등을 분석한 뒤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는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대표가 참여 의사를 밝힌 건 처음인데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탄핵 찬성 의견을 밝혀 지금까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한 의원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한 대표는 어제 주변에 다음 표결 때는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가 탄핵 표결 참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으로 단지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참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폭 선회한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초선 김재섭 의원이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세우는 길입니다. 탄핵에 찬성했다 정작 표결 때 돌아섰던 육선 조경태 의원은 또 다시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즉각적인 사퇴를 하지 않으면 탄핵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로써 탄핵에 공개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은 5명으로 늘었고 이대로 표결이 이뤄진다면 탄핵 소추안 가결 200표까지는 3표가 남았습니다. 친한계와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 소추안 찬성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한동훈 대표까지 표결 참여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양대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마침내 완료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을 앞으로 2년 동안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마일리지와 브랜드 통합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어제 아시아나항공이 진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전체 지분 63.9%를 취득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공시한 이후 4년 1개월 만에 두 항공사 결합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로써 1988년 아시아나 항공이 설립된 이래 36년간 이어진 우리나라의 양대 국적 항공사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공적 자금 투입 최소화로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대한항공은 다음 달 아시아나 항공의 새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진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또 향후 약 2년간은 아시아나 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하면서 기업 문화 융합 등 브랜드 통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도 2026년까지는 지금과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두 브랜드가 통합된 이후 마일리지 비율은 별도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대한항공 측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6개월 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지만 1대1 비율로 같은 가치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업계 전망입니다.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양사사나 저비용 항공사의 통합 작업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업 결합으로 규모의 경제에 따른 경쟁력 상승이 기대되지만 업계 경쟁이 줄어 소비자 편익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알 아사드 정권이 붕괴된 후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가 공개됐는데요. 14년 동안 이어진 시리아 내전 속에서도 바샤르 알 아사드 전 대통령은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려한 대통령궁 안팎이 공개되면서 시리아 국민들이 다시 한번 분노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웅장한 규모의 대통령궁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를 굽어보고 있습니다. 거대한 대통령 관저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선 차를 타고 가야 할 정도로 넓은 정원이 자리 잡았고요. 거대한 입구를 지나자 붉은 카펫이 깔려 있고 응접실에는 커다란 샹들리에가 걸려 있습니다. 좀 더 사적인 공간에는 거대한 텔레비전과 대리석으로 바닥이 꾸며져 있고요. 도피 당시 아사드가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실에는 반쯤 마시다만 커피와 한 무더기의 담배꽁초가 남아있어 반군의 진격 상황을 초조히 지켜본 흔적이 역력합니다. 호화로운 생활이 공개되자 아사드는 왕의 삶을 살았고 우리는 토끼와 개처럼 살았다고 한탄이 나왔는데요. 시리아 국민들이 그의 호화저택에 들이닥쳐 고가의 물품들을 약탈하고 집기를 부수는 모습들이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내년 EU 의장국을 맡는 폴란드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유럽 방위산업 육성과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목표를 국내 총생산의 3%로 올리자고 먼저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폴란드는 나토 탈퇴까지 언급하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유럽 각국의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또 안보 유럽을 의장국 구호로 내세우며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지난 1942년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안에서 약 1km 떨어진 해저 지하 갱도에서 누수가 일어나 조세이 탄광이 물에 잠겼는데요. 이 사고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모두 183명이 숨졌습니다. 일본의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은 내년 1월 31일부터 사흘간 조세이 탄광 내 유골 발굴을 위한 2차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발굴 조사 때는 갱도 입구에서 100에서 200m 사이까지 갔다가 준비한 안전 로프가 모자라 더 나아가지 못했는데요. 2차 조사에서는 유골 발굴 가능성이 높은 300에서 400m까지 수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수심이 30m 정도로 낮아 유골 발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체는 유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조사 기간 중 참사 83주년 희생자 추도식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테슬라 전기차에 머스크가 미치기 전에 샀다는 의미의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일부 테슬라 차주들이 안티 머스크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며 항의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머스크가 자신 소유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X에서 점점 더 우익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부상하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테슬라 브랜드에 대해서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테슬라 차주는 머스크가 정치에 개입하면서 내가 차를 타는데 정치적 입장을 강요당하는 것 같다며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펄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일상의 사소한 일이라도 고령의 어르신에겐 도움이 절실할 때가 있죠. 최근 경기도 안양의 한 네일숍엔 90대 할아버지가 찾아왔다는데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제가 동그랗게 이쁘게 깎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깎아주지도 않고. 다 이쁘게 깎아드릴게요. 괜찮아요? 주름 가득한 노인의 손톱이 정리되는 동안 네일숍 사장과 노인 두 사람 사이에 살가운 대화가 오고 가는데요. 여성들이 주로 찾는 네일숍에 올해 93살 6.25 참전 용사인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손도 떨려서 손톱을 깎기 힘들어 찾아왔다는 할아버지. 네일숍 사장은 자신의 할아버지를 생각했고 노인의 손톱을 정성스럽게 다듬어줬습니다. 돈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할아버지는 가게 월세를 내야 할 게 아니냐며 처음엔 5,000원, 그 다음 방문엔 10,000원을 내놨습니다. 네일숍 사장은 할아버지와의 만남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공개했는데요. 지난 5일 할아버지가 계란빵을 들고 가게를 찾아온 영상은 조회수 124만 건을 넘길 정도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누리꾼들은 우리 할아버지 생각나서 눈물 날 뻔했다, 소중한 인연이라며 따뜻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차량 한 대가 건물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반대 방향에서 마을버스가 나타납니다. 살짝 옆으로 꺾어지며 경사로를 내려오다 주차장 천장에 부딪히는데요. 충격으로 엄청난 먼지가 피어오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버스가 다시 미끄러지면서 돌진하는데요. 알고 보니 마을버스 기사가 비탈길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고 내리면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인명피해나 주차장 기물 파손 등 재산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누리꾼들은 버스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충격적이라면서 주차할 때 사이드 브레이크 꼭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질 도심 한복판에서 달리는 차량에 매달린 여성이 포착됐는데요. 대체 왜 이런 위험천만한 행동을 한 걸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동차가 줄지어 지나가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주행 중인 한 차량에 여성이 매달린 채 난동을 부립니다. 차량 운전석 쪽 외부 발판에 선 채 한 손으로는 운전석 손잡이를 움켜쥐고 또 다른 손으로는 사이드 미러를 앞뒤로 꺾으며 부수려고 하죠. 화가 난 듯 크게 소리도 지릅니다. 액션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듯한 장면인데요. 놀랍게도 이 여성 브라질의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게 된 뒤 달아나는 남편을 붙잡으려고 남편 차에 매달리는 위험을 감수한 건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 절대 남편을 용서하지 마라 같은 댓글을 달며 분노했고요. 상처받았을 여성에겐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1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